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7월 17일 수요일이고요.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자, 오늘 9시경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죠. 자,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우리 주주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뭘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자, 결국에는 자, 내일장 7월 18일 목요일장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게 가장 궁금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을 좀 가지고 왔고요. 자, 설명드리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소 좀 밀리는 흐름이었는데요. 자, 7월 26일 이날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발표가 나왔었고, 또 전일자에는 8월에 나올 거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7월 17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 D-Day가 있는 종목을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드릴 거고요. 또 더 갈 수 있었는데, 사실 좀 최대 주주 일가를 욕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원래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서 분할합병 공시를 함으로써 자,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의 그 이득을 가져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공시를 좀 했기 때문인데요. 자, 두산 밥캣 이야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은 자, 내일장의 대응 전략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좀 넘기고요. 결국에는 더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만 22,500원이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위치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볼 텐데 자, 여기 먼저 새로운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나왔고요. 자, 한수원이 최종적으로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에 선정이 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모두 축하드릴 내용인데요. 내용을 자세히 좀 보시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아랍에미레이트 이후에 15년 만에 쾌거다. 또 프랑스의 경쟁사 건설비 절반의 밑돌아서 덤핑 논란이 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잘했고요. 쾌거인 거 알겠고, 다만 너무 낮은 수준의 가격을 제시를 했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현지 건설 인력 우선 채용.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현지의 이제 인력이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했고 우리의 원전 산업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을 받게 됐다. 팀 코리아 너무 잘했다라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공기 지원이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예산을 맞출 수 있다는 것, 또 준공 시기를 맞출 수가 있다는 게 매우 큰 장점으로 좀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 그리고 한수원이 프랑스와의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자, 체코의 유럽 노동자에 우선 참여시키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 된 것이죠. 자, 체코 입장에서는 싸게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그럼 과연 한수원은 이렇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을 왜 했을까요? 자, 모든 일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EUR에 가입했다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EUR이 뭐였죠? 유럽 외의 지역에 있는 원전 기업이 유럽 내에서 뭐 활동을 하거나 문서를 열람하거나 이런 자격을 얻는 게 EUR 옵저버 회원 가입입니다. 한수원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제가 EUR 가입을 했을 때, 아, 이거 체코 되겠다라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들었어요. 자, 왜죠? 제가 이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게 스웨덴 원전 10기입니다. 대형 원전. 폴란드 2기, 루마니아 2기, 튀르키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기에 핀란드 있고요. 슬로베니아 있고요. 슬로바키아도 있습니다. 또 기타 몇 가지 더 나라가 있는데 이 유럽을 전부 다 유럽 국가잖아요. 유럽을 공략하기 위해서 체코를 발판을 삼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는 것도 없는데 굳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세일즈를 하느냐. 결국에는 그 후위를 도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발판을 만들고 나서 실질적인 이득은 다음 스웨덴하고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데서 볼 것이다. 자, 물론 여기도 체코는 왜 24조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주냐고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체코를 매우 매우 잘 지으면 완공을 너무나도 시기도 잘 맞추고 잘 완성을 시키면 우리한테 수주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다. 체코가요. 자, 그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고 덤핑 가격을 했습니다.
자, 마저 보도록 할게요. 원전 2기의 공사비가 24조입니다. 원래 4기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40조에. 근데 지금 확정된 거는 2기로 24조입니다. 24조라고 나와 있죠. 자, 지켜보고 나서 나머지 2기를 플러스 알파로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내일 이제 7월 18일 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보통 대부분은 이런 경우는 재료 소멸로 조정이 올 가능성이 더 있어요. 자, 최종적으로는 올라갈 겁니다. 왜죠? 유스케일 파워라는 엄청나게 큰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 재료는 9월 전에 나올 걸로 보여요. 9월 26일 이전에. 자,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자, 재료 소멸로 가능한 2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선 협상 대상자예요. 그쵸?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자, 실제 계약은 언제 하느냐? 25년 3월에 합니다. 실제 계약이. 그럼 오늘은 이제 7월인데요. 7월부터 8, 9, 10, 11, 12, 1, 2, 3, 8개, 8개월이 지나고 나서 계약을 진행을 한다. 물론 이때쯤 되면 다시 기대감으로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지금 매수한 이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매수한 이 물량 중에서 체코 이슈만 먹고 딱 나갈 물량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기나 스윙으로 접근을 해서요. 자, 이 이벤트만 먹고 난 나갈 거고, 내년 3월까지 기다릴 생각이 없어. 8개월 동안. 이런 물량이 분명히 상당수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은 지금 7월 26일로 체코 선정 1위 올렸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자, 그러면 이 선정일이 26일이니까 오늘 7월 18일이라고 치고 다음 장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하지만 기습적으로 오늘 저녁 9시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량들이 재료 소멸이다 하고 나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이슈만 먹으려는 물량들이.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자, 이 2가지가 결국 재료 소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첫 번째는 저거죠? 저거 뭐지? 25년 3월이라는 거, 실제 계약이. 실질적인 이익이 거의 없다는 거. 그러면 다음에 먹을 스웨덴이나 루마니아, 폴란드 이런 거 먹을 땐 다시 들어오겠죠, 이분들이. 하지만 내년 8월까지 기다릴 사람은 많지가 않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이죠. 자, 2890원인데 이 가격 이하로 빠지면 우린 사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 청구권 행사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오를 수 있는 이유, 그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 크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유스케일 파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9월 26일까지 공시를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를 맞춰보면, 자, 두산이 분할합병을 할 수 있는 이유, 엄청나게 욕을 먹으면서 최대주주 일가가 욕을 시원하게 먹고 있으면서도 자본주의 시장을 최대한 악용한 사례라는 표현까지 듣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강행하는 이유는 분할합병을 하면 알짜 중에 알짜배기, 두산 밥캣을 꿀꺽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 에너빌리티에서 밥캣을 분리를 시켜서 자, 로보틱스 밑으로 붙이고요. 상패를 한다. 또 밥캣의 주주는 로보틱스 주식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5만 원대라는 엄청나게 저평가된 가격으로 강제로 주식을 팔아야 된다. 자, 결국에는 이거를 꿀꺽하면 이 분할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최대 주주 일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먹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분할합병을 꼭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9월 10일에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29,000원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물론 29,000원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야겠죠. 딱 21,000원, 뭐 1,500원 이런 데 있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9월 10일부터 9월 24일까지 뭘 할 수 있나요? 주식 그 매수 청구권 반대 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 의사. 자, 그러면 이 기간 안에 뭔가 이슈가 있어야 29,000원보다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유스케일 파워 공시 말미인 9월 26일까지니까 그 전에 나올 걸로 보이고, 이 기간이 도래했을 때 이 재료가 다시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주가가 크게 오를 수가 있다. 결국 기대감을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자, 이런 시나리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난 모르겠어, 그냥 길게 보유할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장기 투자하셔도 될 것 같고요. 왜죠? 내년에 스웨덴 이슈가 나올 걸로 보이고, 또 올해 9월에 뉴스케일 파워가 있을 걸로 보이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원전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길게 보유해서도 된다. 하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우리가 염두를 하고 나서 대응 전략을 가지던지, 적당히 팔고 수익 실현하고 다시 매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홀딩을 하든지 이거를 꼭 전략을 미리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이라서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찍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자, 마지막 한 번 정리. 25년 3월 또 영업이익이 없다는 점, 재료 소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단기 조정으로 끝나고 자, 8월 이후 9월이 되면 새로운 재료로 이게 뭐죠? 새로운 재료로 다시 부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우리 구독자님들, 주주님들 모두 잘 대응하시길 진심으로 좀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제가 많이 힘을 내고 우리 주주님들도 힘을 내서 나중에 크게 상승하는 그날까지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단기 매매방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가총액이 매우 가벼운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도주를 놓치는 경우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윙방으로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확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루 이틀 안에 확정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즐거운 저녁 시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